제 인생을 바꾸게 된 정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전에는 제 연봉에 따라서 제 몸값을 정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연봉이 3천만 원이었으면 난 3천만 원짜리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1년에 벌 수 있는 돈은 3천만 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좀 큰 돈을 벌게 된 계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정체성을 먼저 정했어요. 그럼 1년에 1억 벌려면 뭘 해야 되지? 라는 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 생각나는 게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저게 중요해요. 먼저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된 것처럼. 이미 된 것처럼.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처럼 막 했었어.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야. 비밀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를 할 때 공략집을 찾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그러니까 되게 성공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일이. 뭐 회사 일을 잘하는 거든 투자를 잘하는 거든 그 공략집을 찾은 다음에 움직였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에 어떤 규칙이나 루틴이 없다. 그러면 왜 워런 버핏은 매년 그렇게 큰 돈을 벌어요? 왜 김태호 PD랑 나영석 PD는 하는 것마다 이게 방송이 잘 되죠?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되게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뛸지,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되는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루틴과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되게 본능, 엄청 집값이 막 3년, 5년, 10년 올랐으면은 그때 막 투자하고요. 주식이 막 다들 막 다 사고 난리치고 어디 식사 때 비트코인 나오면 그때 막 사고요. 진짜 부자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략집을 정해놓고 그거대로 나를 껴맞추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주거든요. 되게 다이렉트로.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산이 많이 쌓게 됐는지.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아이고, 노바나님 뭐 대기업 다녔으니까. 자꾸 차이점을 봐요. 이걸 차이점만 보면은 안 돼요. 시간을 내서 이제 와서 물어봤다는 거는 본인이 정말 잘하고 싶고 변하고 싶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얘기를 해주면은 자꾸 방어를 쳐. 저는 이래서 안 되잖아요. 저는 뭐, 그거 너바나니까. 딴지거로만. 네. 나를 설득해. 자기는 안 된다고. 사실 저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기업까지 간 상황에서 나름대로 남들이, 너 성공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좋은 회사 다니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 자산은 별로 없어요. 대기업 신입사원이 그쵸, 맞아요. 1년, 2년 모아서 돈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지, 솔직히. 자산 따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인 거지. 근데 그분들이 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말이 공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나는 좀. 그리고 뭔가 되게 어렵게 뭔가 투자 공부를 해야 된다, 다시. 내가 그동안 공부를 연락을 했는데, 초중고하고, 그 대학교 때도 열심히 토익 공부해가지고 입사 시험까지 공부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또 공부를 했는데 진정이 안 돼. 짜증이 나가지고 진정이 안 되지. 근데 제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너바나님 보면 부자예요? 돈 투자해서 너바나님 수익률 몇 프로 낼 수 있어요? 투자로 얼마나 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직 그렇게 못했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돈 내고 와서 그걸 배우는 건데 왜 너바나님은 다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너바나님 부자 중에는요 부정적인 사람 없어요 라는 말이 되게 쇼킹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얼마 전에 나이님 쇼츠가 되게 잘 됐더라고. 거기 누가 써놨더라고. 야, 인상적이었어. 야, 저거는 1%만 해당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 해당 안 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맞는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이 바라는 돈, 제가 바랬던 돈은 우리나라에서 한 1%가 한 30억 되거든요. 순자산 30억. 그러니까 순자산 30억을 가지려면 1%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되게 큰 돈을 원할 거예요. 내가 그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진 분이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강사분은 내가 원한다면 내가 했던 방식들을 깨야 돼.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항상 되뇌 있는 거, 나도 틀릴 수 있다. 나 틀릴 수 있다. 항상. 제가 나이님이랑 얘기할 때도 항상 제가 막 고집을 부려요. 그때는 내가 막 내 주장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 사실 바뀐 것도 여러 번 있어요. 제가 틀려서.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처럼 자의식 과잉인 분들은 내가 해왔던 방식이 맞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본인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원하는 결과를 냈으면 본인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가 내왔던 결과가 뭐 한 10년간의 평균 수익률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순 자산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한번 곰곰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아니면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다면 저처럼 여러분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속상한 상황이 이런 거였던 거예요. 제 얘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아 오케이 너바나님 말씀은 알겠어요 라고 하는데 본인을 못 믿어. 본인을 못 믿어요.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 30대라는 나이는 100세 시대인데 요새 그 중에 30%밖에 못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본인이 정말 5년, 10년이라는 시간은 자기 인생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여름 때였어요. 여름 때 정말 열심히 지방을 임장하고 있는데 더운 날이었어요, 되게.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놀래가지고 임장하다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철퍼덕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행히 좀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병원을 가서 병원비를 제가 드린 카드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때 있잖아요. 막 힘들어 지쳐있을 때.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 말하는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족, 건강,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모든 거는요, 돈이 있으면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건데, 뭐 물론 그 가치나 그런 생각들은 존중해 드립니다. 근데 제 경험상 돈을 가지면 그런 부분들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되게 저한테 올 때 너바나님 A와 B 중에 선택을 해주세요. 되게 그거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미안한 게 너무 그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적어도 1000번 이상의 선택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눈앞에 선택을 A를 B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바나님 저 내 집 마련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이 안에서 지금 선생님 봤을 때 내 집 마련이 맞아요. 그러면 이 내 집 마련이 맞아요 다면 내가 어느 지역에 내 집 마련할지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계속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럼 내 집 마련했어.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냐? 얼마에 언제 매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거는 내가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높이를 쌓아야 돼요, 높이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 하나하나 결정만 되게 현명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님 얘기처럼 막 내 이득만 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빌드업이 안 되는 거지. 계속 오목한수를 어떻게 두냐면 바둑판에서 여기 하나 두고 저기 끝에 하나 두고 여기 끝에 하나 두고 이러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회사 다니다가 막 스마트 수소 했다가 부동산 했다가 막 주식 했다가 막 이러니까 사실은 빌드업이 안 되는 거야. 거의 애 생각이 나는데 애가 이제 구몬을 풀어요. 구몬 수학을 엄청 짜증을 내요. 막 답이 안 보이니까 그럼 짜증을 내면서 저를 막 봐요. 답을 알려달라는 거지. 답을 알려달라는 거야. 그때는 제가 답을 알릴 수 있죠. 보면 암사람 나오니까. 단기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내가 단기적으로 알려주면 걔는 수학으로 뭔가 수능을 보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 그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너만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인이 정말 많이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럼 그거를 샀을 때 이분이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사고 난 다음에 이거 편입과 비용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드업을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수학 문제 못 푼다고 해서 답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이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빌드업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